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는 결국 국가 정보원마저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8개월 만에 도취된 권력의 달콤함을, 또 그 달콤함을 지키기 위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마지막 남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마저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국정원 기조실장을 교체하고 국정원 고위급 100여 명을 다 쫓아낸 거죠. 이 짓을 하려고 말이죠.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없어지기 전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힘당과 국정원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노조의 프레임을 씌워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국힘당 패거리들의 악행이 집권 내내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할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서울 정동의 민노총과 영등포구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이 즉각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윤 정권이 국정원과 경찰 수백 명을 앞세워 민노총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민노총 사무실에 밀치고 들어왔다며, 뿐만 아니라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 노조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에도 국정원 수사관과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속노조 조합원 1인에 대한 자택과 제주지역 세월호 기억활동관 평화활동 활동가 1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전격 진행됐다며, 윤 정권은 민노총 등이 변호사 입회하에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구 언론을 통해 간첩단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정권의 반노동, 반헌법적 탄압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구시대의 유물인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노동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에이트 가가지고 또 말실수해서 엄청나게 국내가 좀 시끌시끌해지는 상황.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노동계는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개인을 압수수색하면서 마치 노조 전체가 친북 집단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는데요. 최근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대치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긴장감을 전했는데요.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 아닌 노조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공안 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1명 압수수색하는데 누가 봐도 과해 보이는 압수수색에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정권 들어 여권은 이미 수차례 민주노총과 북한을 엮어 비판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국면, 국힘당 권선동 의원은 민주노총 파업의 본질은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 투쟁이라고 주장했고, 조선노동당 이중대라는 원색적 비난도 있었는데요. 이번 대대적 압수수색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노조를 핵심 대상으로 삼은 정부와 여당의 노조에 대한 강경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노정관계는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더욱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악행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정황이 재판에서도 나오고 이게 또 새롭게 보도되면서 이런 정도면은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진단들이 나옵니다. 근데 소환 조사가 여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 대선 전에 네.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예.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또 그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석에 불응했다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네.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법적인 절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 평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환 조사를 몇 번 통보했는데 대선 전, 대선 중 예. 이 불응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소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몇 년이 넘도록 가족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걸 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게 팩트일까요? 예, 제가 경험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고요. 네. 또 당시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총장 이후에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말이 보도되었을 때도 네네. 그 수사하는 검사나 공판 검사는 심대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부담을 없다.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용일의 시사본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선 전국의 검찰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가족과 주변 지인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법과 원칙, 공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동시에 직격했는데요. 이 검사는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라며 또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몇 년이 넘도록 처와 처가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며 윤 전 총장 본인도 가족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준 기억이 전혀 없다.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윤 총장한테 막말을 들은 사람이라면서 당시 청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수사검사나 공판검사는 심대하고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윤 검사의 말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이거였는데요. 검찰총장에 직위했던 사람이 퇴임 직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성윤 검사의 이 한마디가 윤석열의 뼈를 때렸습니다. 자, 이게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신대로 강하게 지금 이제 발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퇴임 직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네.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징계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당연히 항소심은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네. 가장 보복서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네. 제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